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이면 9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오늘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0.19% 빠지면서 이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에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 올라와주면서 928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던 건 바로 로봇주였습니다. 이 로봇주 삼성전자가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제히 강세를 보인 건데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RS 오토메이션, 유로메카 등 다양한 종목들이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의료 AI 섹터도 시장에 관심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가 14.86%, 그리고 DR텍이 7%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의료 AI 시장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전망에 또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뷰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9% 넘게 올라오면서 55,900원 선에서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공략 종목으로 또 짚어드렸던 만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리뷰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에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잡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팁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깡의 남자라는 별명으로 요즘 시청자분들께 정말 인기가 많으신 전문가님이십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남자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 이유가 또 있죠. 뭔데요? 어저께도 그리고 오늘도 종가 베팅을 하자마자 시간 내에서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그 외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9월 달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닌 누구가 아니라 차트를 볼 줄 아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만 살아남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왜? 8월 달에도 상당히 어려운 혼조세의 시장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여름휴가 시즌 끝입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면서 지금부터 올라갈 테마가 과연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말이 뭐냐면 2차 전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횡보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한 주가의 이슈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체들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중에 한미반도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AI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초전도체와 맥신 그리고 유커 관련주 등등 여러 관련 테마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9월 달에 과연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테마가 있느냐, 그러면 중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면 9월 달은 개별주의 시장이 흘러갈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월 달이 과연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냐라는 것은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지켜보는 시점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9월 1일이 되죠. 그러면 월봉이 바뀔 겁니다. 주봉은 아직까지 바뀌질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월봉상에서 이번에 윗꼬리를 달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재차 상승을 하면서 윗꼬리를 전부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 종목은 뭐였습니까? 바로 뷰노였는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토르 종목으로 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뷰노는 주가의 위치가 어딘지도 가장 중요하겠죠. 의료 AI 관련주로 엮여 있었고 올 말이나 내년에 미국 FDA 승인되기를 하는 제품이 3가지나 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고 심정지 발생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 딥카스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간 상황이지만 걱정할 필요 없이 토르 기법 또한 포착이 됐으니까 우리는 진입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던 자리가 바로 어제 종가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있는데 무서우신가요? 라고 제가 어제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일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무섭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있었을까요? 전고점을 돌파한 상황이면 보통은 미리 바닥권에서 매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늘 진입했을 겁니다. 오늘. 갭 뜨고 아래꼬리 달고 주가가 재차 상승하는 그 찰나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받겠죠. 그런데 보시면 갭을 띄우고 주가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까지 내려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한 자리가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과연 연속성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8월 30일 종가는 51,2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에 하나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손절하는 자리를 잡으면 5만 원 라운드 피겨가 어떻게 지켜지는지도 관건이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뭡니까? 파란색 지지선이 저항선이지만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이 내일 지켜지는지 보고 판단을 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파란색 지지선은커녕 황금색 지지선도 오지 않고 주가를 올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어제 제가 설명드렸었던 방송 화면입니다.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느냐.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외에서 3% 이상, 4%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갭이 뜰 겁니다. 근데 그 갭이 떴을 때 3%에서 5% 이상 뜨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3%에서 5% 이내에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래꼬리까지 이쁘게 달아놓고 상승을 시켰다. 그 상승폭이 20%가 넘는다는 거. 그러면 기본적으로 3%에서 1차 매도를 하는 우리들은 1차 매도 이후에 남은 물량은 오늘 익절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익절을 못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시세가 시작되고 있는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 그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 차트로 해결을 해보자는 겁니다. 차트상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오늘 꽤 큰 폭으로 붙었지만 기준봉의 거래량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일 횡보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횡보 자리는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날 거래량이 붙을 텐데 붙을 때 과연 위로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려갈 것이냐라는 판단과 우리가 이미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진입했던 가격, 그 가격에서 본전 익절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총 3%의 수익만 보더라도 뷰노로 이미 수익 구간을 맛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전고점이 62,200원인데 제가 봤을 땐 한 번 더 돌파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윗꼬리가 더 긴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 윗꼬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이냐가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땐 아직 매도를 다 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 매도하지 못한 누군가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와 그리고 시초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시초가의 고점 부근 그다음에 주가가 돌파할 때 잡는 이 수급을 만들어낸다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 오히려 손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 누가 올릴 수 있죠? 세력이 주가를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을 제공해 주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을 할 때
이 자리는 전고점 돌파 자리잖아 라고 진입하는 그 수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을 만들 때 세력이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에 아주 쥐꼬리만큼 조금만 매도해서 매수호가 비워놓고 매도해서 주가 아래로 뺐다가 반등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반등할 때 내가 팔았던 물량만 그리고 매수호가 받쳐놓고 매도호가는 더 빵빵하게 할 수 있겠죠. 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많은데 위에 매도호가에다가 매도 물량 받쳐놓고 거기에 체결되게끔 만들고 매수호가가 매도호가보다 얇게 만든 다음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자리가 어디? 전고점 돌파 자리. 거기에서 수급을 누가 만듭니까? 수급 또한 세력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매수할 수 있는 호가를 5개 정도 제공을 하고 이 5개를 누가 씹어먹는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 위에 있는 5호가를 세력이 잡아먹으면서 아래 매수 호가를 채워 넣는 거죠. 근데 이 채워 넣는 힘을 보면 우리가 이쯤에서는 한번 눌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호가창을 보시고 분석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셔야 종목이 위험하다 아니면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RS 오토메이션 주가 분명히 추천드렸었는데 그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언제 익절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RS 오토메이션이 분명히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한가 몇 틱 안 남겨놓고 상한가 도달을 못했습니다.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오길래 지정가로 정해드렸어요. 만에 하나 16,000원 깨지면 우리는 손절하겠다. 그런데 16,000원은 깨지지 않고 주가가 횡보하는 움직임에 왠지 이거 시간에는 하락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16,770원 바로 종가 가격이죠. 종가 가격에 모두 다 익절하셨고 익절은 최소 10%에서 15% 정도의 수익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르 기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장중에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는 뭡니까? 뉴스가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한온시스템인데 한온시스템은 7월 26일 날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해서 방송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동차 공조부품 국내 업계 1위의 기업인데 현대차와 계약되어 있는 지가 꽤 오래됐고 오색선 지지와 저항선에 따라 움직이는 차트 위아래로 지속적으로 움직였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제 방송화면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데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러다가 깨진 자리, 이탈한 자리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탈한 자리에서 진입을 했었고 진입하고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한번 상승을 했다는 건 뭡니까? 상승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 상황에서 한번 크게 슈팅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횡보 구간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횡보 구간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바로 검은색 지지선이겠죠. 우리가 1차 매도 자리를 어디로 잡습니까? 5%로 잡죠.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 2차 매도는 검은색 저항선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3차 매도를 파란색 저항선에서 잡는데 세 가지가 다 매도할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면 1차 매도 5% 절반 매도했죠. 거기에 50% 남은 물량 검은색에서 한 번 더 절반 매도했죠. 그 다음에 25% 남은 물량 파란색 저항선에서 절반 매도했죠.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총 12.5%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 과연 내일 한온시스템이 오늘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했는데 내일 검은색 지지선 위로 주가를 올려주고 종가를 마감한다면 뭡니까? 아직까지 지지선이다. 그러면 이 지지선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수급이 붙을 수 있느냐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메가토르 기법은 보통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몇 거래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익 구간에 왔고 한 달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익절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모두 다 익절했기 때문에 남은 물량은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본전에서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렇게 해서 한온시스템까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 캠트로닉스인데 캠트로닉스는
리뷰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종목이기도 합니다. 8월 16일 날 메가토르 기법으로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자율주행,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한 상황에 이 두 가지의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어제 나온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뉴스가 있었죠.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레벨 3의 자동차를 대량으로 판매하겠다. 그 말이 곧 뭡니까? 테슬라에 비견되게끔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시장에 선두에 서보겠다. 국내 시장을 한번 점유해 보겠다라는 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말이 뭐가 되냐면 매출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현대차, 기아차가 차량 가격을 비싸게 측정할 수도 없는 이유, 테슬라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뭐 했습니까? 차량 가격을 점차 하락시키겠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한다고 해서 절대 수익을 크게 보기보다는 박리담의식으로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전기차죠. 전기차를 필두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내연기관 차량을 필두로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 전기차 차량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면 레벨 3의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할 때 제가 봤을 땐 전기차의 비중도 중요하겠지만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매출 금액도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세한 건 타임특가 종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네. 전문가님 타임특가 종목에서 자세한 거 설명해 준다라고 약간 예고를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종목으로 살짝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네요. 기대해 보셔도 좋죠? 네, 기대해 보셔도 좋은데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반전까지. 반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반전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에 나와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다라고 방송에 설명을 했었는데 5% 챙기시고 2차 매도는 검정색 저항선, 3차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하시라고 방송에서도 그리고 방금 전에도 언급해 드렸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매수한 이후에 1차 5% 매도 그리고 검은색 선까지 아직 도달 못했고 파란색 선도 아직 도달 못한 상황에 오늘 토르 기법까지 포착이 됐다는 건 뭡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을 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질 못했는데 지금은 이 구간을 상승 추세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은색 저항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에서 매도하실 준비만 하시면 되는 종목이 바로 캠트로스다. 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레벨 4, 레벨 5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 시장에 점유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뭔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뭔지를 찾아봤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9월 시장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기법은 시장이 어렵건 말건 모멘텀이 살아있는 뉴스를 이미 우리가 뉴스의 실효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캠트로닉스는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색선에 대한 설명, 오늘은 진짜 짧게. 핑크색 지지선,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되는 구간이지만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죠.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마찬가지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황금색 수평선과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을 때 토르 기법과 마찬가지로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되는지 저항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선으로서의 역할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 자, 그다음에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르 기법은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우리는 기준봉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 기준봉의 조건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리고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놓은 화살표의 자리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기준봉에서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승할 가능성과 횡보할 가능성, 하락할 가능성이 모두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시장이죠. 거기에 각각의 비중은 3분의 1씩 있을 텐데 기준봉이 포착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보통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3분의 2가량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승할 가능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준봉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 와 있고 거기에 아래 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오며 거기에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봉이 나온다면 기준봉을 올릴 때 만들어진 거래량에 상반되는 움직임이 되죠. 그 상반되는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매물대가 소화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딘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 건지는 누구 마음이다? 그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래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무임승차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움직임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어디냐? 기준봉이 포착된 봉으로부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종가 베팅을 하는데 이 종가 베팅은 바로 빗기둥이 뜨는 날, 빗기둥이 종가까지 유지가 되는 그 종목을 종가 베팅하는 겁니다. 자,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안 드릴 수 없겠죠. 종가 베팅은 장중 동시호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의 시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합니다. 근데 종가 베팅을 할 때 주문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죠? 주문 유형이 거의 대부분 지정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지정가로 되어 있으신데 지정가로 되어 있으신 것을 시장가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설명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게 오색선과 토르기법 그리고 메가토르기법의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한번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물은요. 이 메가토르 기법 그리고 토르 기법에 맞는 종목을 포착하는 또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선물 받아보실 수 있겠는데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8784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리는데요. 그 안에 선물 혹은 검색기라고 3글자 쳐주시거나 혹은 우리 전문가님 나오시는 화면을 캡처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선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문가님 수익률이 정말 8월 달에도 굉장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강한 종목들 잘 잡아주셨거든요. 차트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 꼭 최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의 기회는 지금 타임특가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캠트로닉스,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자율주행과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 디스플레이는 지금 당장 안 봐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캠트로닉스가 연관성을 짓는 게 하나가 더 있다라는 설명 드리고 싶었어요.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토에버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VTX, 즉 자율주행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V2X는 차량과 모든 사물과의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 부품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인데 이게 뭡니까? 새만금 간척 사업을 하는 곳은 우리들에게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고 경매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캠트로닉스 그리고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랑 또 연관되겠습니까? 부동산이랑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연관성은 지금 당장 시사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최근에 새만금 간척지구에서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 그러면 그 기업들의 캐파 그리고 매출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목인데 관련주로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모트렉스, 라닉스, 띵크웨어 등이 있는데 자 내비게이션 관련 업체들 그리고 차량용 부품 관련 소프트웨어 등등 업체들이 모두 다 섞여 있는 종목이 바로 캠트로닉스라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주들에 대한 설명 안 드릴 수 없겠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점차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 2,370원이라는 저점을 최근에 찍은 이후에 무언가 올라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이 움직임이 과연 무엇으로 상승한 것이냐? 자율주행이라고 봐야겠죠. 자율주행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과연 여기에서 끝이 날 것이냐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걸 판단을 해보자면 오늘 거래량이 붙으면서 주가가 음봉으로 갭을 띄우면서 음봉으로 나왔고 거기에 뭡니까? 바로 토르의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내일 토르선과 그리고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해 주지 못한다면 여기에서부터는 횡보할 가능성이 단기간에 존재합니다. 그 횡보를 상승 추세로 변경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에 대한 또 다른 뉴스가 필요하지만 9월 달 시장 어떻다고 했습니까? 테마가 지속될 가능성이 부족하다. 그나마 테마를 지속할 수 있는 건 AI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지속성을 논하기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가가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지금 하기보다는 차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상승하거나 아니면 내일 당장 주가를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를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자 다음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고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25,900원. 그런데 이 고점 또한 말도 안 되지만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 이 구간엔 매물이 아예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간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 외에 하나 더 있죠. 주가가 상승할 때 만들어졌던 고점과 상승하는 구간 만들어진 고점 그리고 오색선까지 모두 다 저항선으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몇 개 있죠. 뭡니까? 황금색 저항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검은색 저항선을 밟아주어야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시점을 박스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자면 제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모트렉스를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판단해보자면 바로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종가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황금색 지지선까지 내려오는 그 자리가 바로 제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검은색 저항선은 확실하게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야 진입할 수가 있죠. 하지만 황금색 저항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검은색까지 돌파를 했다가 주가가 눌린다면 아래 꼬리가 달리고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로 봤을 땐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맥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한다면 손실폭 또한 줄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모트렉스를 보실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주가의 상승에 따른 움직임도 같이 보셔야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주가의 상승폭을 보여줄 때 모트렉스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 과연 다른 캠트로닉스나 아니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모트렉스라고만 이해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라닉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라닉스는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안 됩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바닥권에서 겨우 한 번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죠. 그러면 자율주행 테마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저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오늘 고점이 전 저항선까지 도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박스 구간에 아직도 머물러 있고 하단 박스가 더 깊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고 거기에 한 번 더 9월 달은 테마가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라닉스는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캠트로닉스는 마찬가지 자율주행 테마로 엮여 있죠.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으로 이미 포착이 한번 됐고 거기에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다라는 건 차트쟁이가 봤을 땐 기술적인 상승분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차트를 그리는 그 누군가가 어떤 식으로 차트를 그리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으나 주가를 이미 상승시킨 이후에 올려주고 있는 모양이 본세가 이상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엮여 있는데 다른 종목들은 상한가를 가고 거기에 갭까지 띄웠는데 왜 너는 상한가를 가지도 못하고 갭도 띄우지 못하고 지 혼자 조금씩 상승을 했느냐.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갭을 띄운 종목들은 하락하는 게 응당 당연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과연 그 종목들이 내일 갭이 또 뜰 가능성이 없을까요? 뜰 가능성도 있겠지만 갭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주가가 상승할 때 자율주행으로 상승할 때 캠트로닉스 혼자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키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움직임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습니까? 우리들에게. 거래량을 큰 폭으로 줄여놓고 보여줬다는 거죠. 그 말이 뭡니까? 다른 차트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라닉스 거래량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모트렉스 오늘 거래량 안 터졌는데 우리가 진입해야 될 자리가 아직 안 왔으니까 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오늘 거래량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어제가 기준봉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은 모트렉스와 캠트로닉스 두 종목을 자율주행 테마 중에 키 맞추기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모트렉스는 이미 황금색 저항선과 위에는 검은색 저항선이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의 표본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캠트로닉스는 그럴 필요가 없이 뭡니까? 황금색 빛기둥이 떴기 때문에 그냥 진입하면 되고 메가토르 기법으로 종목하신 형님 누님들은 매도 준비만 하시면 된다. 그런데 오늘 또 포착이 돼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셨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익절하시면 되죠. 메가토르 기법을 기준으로. 왜? 메가토르 기법으로 이미 종목을 보유하셨는데 여기에 상단으로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셨어 봤자 평균 단가는 고작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위치일 거예요. 그러면 캠트로닉스가 오늘 상승했었던 시가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평균 단가가 만들어지셨고 비중이 2배까지 늘어나 있으시죠. 그러면 주가 상승할 때 오늘자 기준으로 3% 상승하는 자리에서 1차 매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은색 저항선에서 1차 매도 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5% 가격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먼저 한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검은색 선에서 1차 매도를 잡으시고 토르 기법의 3% 매도 원칙은 메가토르 기법으로 이미 진입하셨다면 안 지키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상승해야 하는 고지는 28,900원 아니죠. 3만 원 라운드 피겨를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야 추세가 상승 추세로 확실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엄청나게 큰 박스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수급이 붙는다면 전고점 물론 넘어야겠죠. 그런데 전고점에서 불과 3%만 더 올라가면 3만 원 라운드 피겨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 피겨를 돌파해서 종가를 만들어 주느냐 아니면
3만 원을 찍고 재차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종가가 3만 원을 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익절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원칙대로 지켜주지 못한 상승이라면 우리는 매도하고 이쯤에서 그만해도 된다는 거죠. 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보세요. 아직도 30% 더 올라가야 됩니다.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했으면 40% 수익 구간이에요. 이 정도에서 끝내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9월 달에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단기간에 바짝 올리고 주가 횡보해도 됩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하나 또 나오면 그때 토르 기법이 또 포착되면 주가 높은 자리 문제 없습니다. 매수하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진입했을 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매도 시그널 잡아 놓으신 이후에 3만 원 이상 올라갔을 때 만약에 3만 원을 주가를 돌파하는 종가가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종목 지켜볼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분할 매도했을 때의 3만 원입니다. 우리는 총 12.5% 정도의 물량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3만 원에 도달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오늘 22,650원 만에 하나 내일 22,650원보다 낮은 자리가 온다면 진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토르 기법을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오색선을 이용한 매매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릴 두 번째 선물 우리 현정 앵커님께서 지금부터 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받아보시죠. 네, 방금 전에도 토르 종목을 걸러주는 검색기를 선물로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차트 위에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똑같이 나도 오색선을 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수식을 적용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신 뒤에 수식 혹은 검색기라고 입력해 주시면요. 저희가 선물 다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8784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입니다. 최인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달에는 이 테마 지속성이 좀 없기 때문에 시장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려운 시장에서 이 토르 종목처럼 잘 가는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매매 비결을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타임 특가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트 칩인데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자율주행 관련주가 두 종목이나 되네요. 촬영용 IPS 기술인 고화질 영상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AHD, 고해상도 아날로그 영상 전송 기술입니다. 커맨드 센터로 전송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ADA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뭡니까? 여러분들 운전하실 때 여러분들을 보조해주는 뭡니까? 차량 이탈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인식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려보자면 자율주행은 곧 AI랑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AI 관련주들 외에는 지금 당장 큰 상승을 보여줄 종목들이 별로 없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죠. 뭐랑 예시를 들었습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엔비디아가 이미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에 따른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라가긴 했지만 반도체는 2030 프로젝트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모멘텀이 있지만 당장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고 당장의 매출과 연관성을 짓기 어렵다라는 설명 드렸었고 2차 전지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MSCI 편입에 대한 게 내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들어오는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2차 전지는 최근에 리튬 가격을 2028년도까지 점차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는 과잉 공급 사태를 맞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뭐랑 함께 합니까? 2차 전지가 곧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날 에코프로의 주가가 올라가고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는 날 에코프로의 주가는 내려가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에코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높다면
위험한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곧 뭐가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 세력들이 핸들링을 시작하면 주가의 변동폭이 점차 커지게 될 텐데 그 커진 변동폭 안에서 무덤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로는 당장에 진입하기 어렵지만 최근에 AI에 대한 시선들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9월 시장 감히 말씀드려보자면 유커로 인한 화장품 그리고 뭡니까? 여행 상품 중에 미용 여행 상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그 중에 한 가지 보톡스와 필러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식의 상승을 같이 한번 보자는 겁니다. 4분기 매출 실적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국으로 들어오던 중국인 관광객의 숫자가 관광이 풀리지도 않았던 7월 달에 이미 넘어섰어요. 그 상황에 8월 달에 대한 통계치 아직 안 나왔죠. 8월 달에 대한 통계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했었던 게 뭡니까? 바로 밥통 관련, 밥솥 관련주죠. 밥솥 관련주가 이미 큰 폭으로 주가를 상승시켰고 밥솥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또 애국주인 모나미가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애국주 그리고 뭡니까? 필기도구와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시장이 불과 지난주에 있었다는 거. 그러면 유커와 관련된 그리고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9월 달을 지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관련주들 DY, 유진로봇, 현대오토 에버 등이 있는데 현대오토 에버는 제가 캠트로닉스 설명할 때도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렸었죠. 새만금 간척지구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실험, 테스트가 진행이 될 텐데 그때도 같이 한번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자, DY 같은 경우에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자율주행 테마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뭡니까? 자율주행 테마로 인한 상승에 뭘 봐야 됩니까? 거래량을 봐야 할 텐데 기준봉이 포착됐을 때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입니까? 이 구간이 매물대예요, 여러분. 그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상한가를 가기 위해선 이 매물대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들을 모두 다 집어삼켰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한가를 보냈던 이 봉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물대가 한층 더 높아졌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DY의 차트 분석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상한가를 갔을 때의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바뀐 매물대의 가격 구간이 곧 상한가의 가격과 같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DY는 판단하고 분석하시면 되는 거고 만에 하나 모트렉스, 캠트로닉스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상승할 수 있는 1차 저항선은 바로 오늘 나왔었던 자리 그리고 2차 저항선 아직 못 왔다는 거. 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상황에서 가격대만 유지시켜주고 횡보해주면 2차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는 기업이 DY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로봇 테마는 AI랑 연관성이 더 깊죠. 그 깊은 상황에 다르죠, 차트가. 자율주행과는 차트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AI와 자율주행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자율주행 테마는 갭을 띄웠지만 AI와 관련성이 더 높았던 유진로봇은 오늘도 이쁘게 자리를 마감했다. 그리고 거래량도 줄였다. 거기에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를 마감을 했고 오늘 전고점까지 찍었고 과거에 있던 전고점보다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종가 11,250원을 형성을 했다. 그러면 내일 갭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눌렀다가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누를 때 거래량을 줄여주는 거짓된 음봉을 만들어 놓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뭡니까? 차트 설명할 때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 자리는 진입해도 되라는 신규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수급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건 누구다? 세력의 주가를 관장하는 누군가가. 그러면
그 주가를 관장할 때 이 수급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한번 눌렀다가 상승시킨다면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고 그 끌어들이는 힘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 누군가는 차익 실현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오늘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오늘은 현대 오토에버는 제가 종가 종목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왜 안 드렸냐면 전고점이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런데 그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바닥까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저항선까지 만들어 놓은 이후에 오늘 그 저항선들을 다 넘어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주가가 한 번 더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새만금 간척지구에 대한 이슈는 10월 아니면 11월 정도에 한번 부각이 될 텐데 그때까지 눌러주는 게 오히려 이쁜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에 대응을 하지 못하신다면 손실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원칙을 지키지 못하시면. 그러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토르 기법을 포착을 해서 이미 진입하신 형님 누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방송에서 언급할 때는 더 확실한 종목들을 언급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질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오토에버는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지분을 31.59% 들고 있고 정보시스템 기획과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지만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적용되는 HD 정밀지도 개발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바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 넥스트칩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거기에 현대오토에버와 그리고 캠트로닉스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고 상승할 가능성이 현대오토에버보다 많고 그리고 당장 내일 9월 달입니다. 9월 달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어떤 식으로 주가를 하락시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뭡니까? 주가를 하락시킬 때 거래량이 붙지 않고 하락을 시켰죠. 하락을 시키고 상승을 시킬 때 거래량을 붙이면서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같이 드려봤는데 넥스트칩은 상장된 지 291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로 튈지 더 알 수가 없겠지만 17,830원 충분히 단기간에 돌파할 가능성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매수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6,150원입니다. 하지만 넥스트칩도 제가 확실하게 보진 못했지만 내일 한 번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을 지금 방송에서 보다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께 노란톡에서 안내해드리고 있고 장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했었는지 RS 오토메이션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렸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 같이 해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식과 검색기를 이미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받으셨죠. 마지막 자료집까지 받아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캠트로닉스 수익 9% 넘게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 오늘도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캠트로닉스 재공략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넥스트 칩까지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8784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인성 보내주시면 더욱더 꼼꼼한 대응 전략 챙기실 수 있겠고요. 세 가지 선물, 수식, 그리고 검색기, 자료집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깡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9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7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